네, 안녕하십니까. 신촌 닭한마리 유닥스토리 대표 이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2차 단계로 넘어가서 많이들 힘드시죠? 이런 힘든 단계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히 우리 임차 상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맘상모라고요. 남편이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자영업자들의 시민 모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우리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맘상모의 박지호 우리 사무국장님 모시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인사. 네, 안녕하세요. 맘상모의 남편이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사무국장 박지호입니다. 마스크 벗고 하시죠. 네, 뭐. 벗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이제 맘상모 회원이 된 지 한 4년 돼서요. 맘상모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맘상모에서 열심히 이제 혜택을 받고 또 활동도 해온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맘상모가 어떤 곳인지 한번 사무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맘상모는 2013년도에 그 전부터 많은 건물주들이나 임대인들이 어떤 불합리하게 쫓겨나면서 조금 말씀 한번 크게 좀 해주시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상권이나 재산권이 다 유린당하는 억울하게 쫓겨나는 그런 분들이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둘 모이기 시작해가지고서 2013년부터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2015년도에는 권리금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고, 그리고 2018년도 10월 16일에는 계약갱신 법적보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시키는 그런 큰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또 이제 불합리한 법에 대해서 쫓겨나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도 하고 그와 관련돼 갖고 또 이제 조정도 하고 건물주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원만하게 또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도 좀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2013년도에 이제 생겼으면 이제 한 7년 정도 된 거네요. 예, 그러면 그동안 어떤 성과라고 하죠? 어떤 그런 이게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요?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에 대해서 법 개정이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환산보증금에 대한 폐지를 주장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좀 이렇게 3억대, 4억대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 9억까지 올려갖고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한 100%의 임차 상인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계속 연출하고 또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환산보증금은 임대료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현재로서는 이제 9억을 넘어가면은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그러니까 건물주가 언제든지 나가라 그러면은 그들이 만들어놓은 시설비라든가 어떤 주고 들어왔던 권리금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보상을 못 받고 쫓겨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임대차 이제 보호를 못 받는 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게 이제 환산보증금이라는 부분인데. 그럼 왜 그렇게 환산보증금이라는 제도가? 그래서 이제 불합리한 규론 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돈이 1억이 들어갔든 10억이 들어갔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권리금이라든가 주고 들어가고 많은 인테리어를 해서 시설비를 들이고 했던 그런 내용들은 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럴 때는 법적 보호가 되고 저럴 때는 법적 보호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매우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폐지를 지금 이제 요구하고 그와 관련된 활동도 하고 많은 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관계 기관들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폐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얼마 보증금 예를 들어 이제 5천이다 1억이다 할 때 얼마가 되면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갖고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 더하기 월세가 500만 원이다. 그럼 100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입니까? 5억이죠? 그럼 5억 5천이면은 9억 이하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월세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보증금 5천에 월세가 1,000만 원이면은 1,0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월세가 얼마가 됩니까?
10억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보증금은 10억 5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9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 예. 부분은 법적 보호를 못 받고 예. 그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그런 불안감에 놓이는 그런 상태가 그래요?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환산보증금 그 초과하면 실제로 아무런 그 법적 보호를 못 받습니까? 예, 예. 여전히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그런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예, 이렇게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죠. 예. 환산보증금 기준 자체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없애지는 못했지만은 폐지하지 못했지만은 많이 예. 노력한 결과 예. 현재 9억까지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네. 그 대부분의 한 90% 가까이 되는 임차상인들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좀 이렇게 좀 번화가 상권에서 아주 그러니까요. 비싼 임대료 있는 일부 네. 그 자영업자들은 법적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그렇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임차 기간이 나가거나 아니 그 끝나거나 아니면 중간에 예, 10년을 보호를 임차가 못 나가라고 할 받고 때 이제 문제가 예. 생길 경우가 뭐 예, 맞습니다. 당연히 생기겠네요. 예, 10년의 보호를 못 받고 네. 예, 그 2년 정도 지났다가 계약 네.갱신을 안 하겠다 나가라 그러면은 예. 그 건물주 요구에 수용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실제적인 그렇게 해서 어떤 예를 한번 좀 들어주신다면요. 예를 들어 갖고 지금 강남에 있는 예. 그 참치집을 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그분이 월세가 900만 원이었어요. 예. 월세가 900만 보증금은요? 원이니까 예, 보증금이 2억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2억 더하기 예. 9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19억을 초과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2년 만에 건물주가 나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항을 못하고 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또 패소하고 한마디 대항력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바로 쫓겨나셨나요? 예, 지금 뭐 결국 다 나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돼갖고 네. 뭐 변호사들도 법적 대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뭐 법원에 가서 소송도 포기하고 그냥 결국은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그런 경우를 악용하는 이제 건물주나 뭐 이런 부동산 어떤 그런 것들이 많겠네요. 네, 의외로 좀 있습니다. 아주 네. 많다고 좋은 건물주도 있고 착한 네. 건물주도 있고 양심적인 분들도 많이 있지만 예. 일부 건물주들이 예. 그런 법을 악용하고 예. 그리고 이제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갖고 예. 본인의 재산권을 올리는데 재산권을 늘리는데 네. 그런 법을 악용해서 임차인들이 만들어 놓은 재산권이라든가 그런 거를 네. 좀 이렇게 부당하게 뺏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죠. 예. 그러세요. 예. 그러면은 그런 경우를 이제 그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그 방지를 하려면 이제 그 문제를 애초부터 불씨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일단은 우리 그 자영업자들이 이제 예. 그 주변에서 언론이나 그런 데서 쫓겨나는 그런 뉴스나 그런 주변의 얘기를 들었을 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언제든지 본인한테 올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그럴 때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아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부터 네. 조심해야 되는 게 네. 보통 상당 부분은 건물주가 만들어 놓은 계약서에 네. 거기에 그 임대차 계약서 쓰는 장소에서 건물주가 만들어 놓은 거를 그렇죠. 그냥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지 마시고 네. 하루 전에 예. 건물주를 만나기 임대차 계약서 쓰기 전에 하루 전에 계약 내용을 보내달라. 네. 그래서 그걸 면밀히 검토하시고 네. 거기에 대해서 주변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네. 하시는 부분이 먼저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환산보증금. 네. 환산보증금이 이제 9억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네. 계약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예, 아예 계약을 안 하고 예. 왜냐하면은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안 하는 게 좋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그런 상황이면은 그런 예. 상황을 인지하고 예.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네. 그런 부분을 가급적 계약을 안 하시는 걸 권고하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네. 건축물 관리대장 같은 것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예. 건축물 관리대장 보셔가지고서 네. 그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실평수라고 임대차 계약서에 실평수가 맞는 건지 네. 일치가 돼 사실 틀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의외로 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틀렸으면은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있는 그 면적이라든가 네. 위치를 정확히 네. 좀 이제 정정해서 수정해야 되지 나중에 문제가 안 될 혹시 수가 거기에 대한 예도 혹시 뭐 들을 수 있으실까요? 예, 그런 부분 아주 자주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네. 큰 문제가 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법적으로 가고 서로 불리해졌을 때 나중에 이제 좀 또 부당하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땅이 아닌 내가 사용한 부분이 아닌 부분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이 부분이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불법 건축물도 많습니다. 네, 지금 이 신촌이나 서대문 쪽만 유작이 있는 서대문 쪽만 해도 한 40% 이상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그럼 보면 그런 경우도 불법 건축물이라면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안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 갖고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는 데라 내가 그 권리금도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업종이라든가 그게 서울시나 관계기관에서 불법건 누가 민원을 놓거나 해가지고서 이게 이제 그 영업에 대한 그 어떤 그 인허가가 안 날 때. 지금 영업하는 거는 뭐 벌금 내면서까지 계속 영업한다면은 본인 판단이지만은 양도양수 할 때 영업허가가 안 나오는 신규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사실은 임차인들은 계약을 할 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그래 뭐 계약이 급하니까 또 자리가 좋고 하면은 어떤 그 계약을 막상 하다 보면 그냥 그 건물주가 하자는 대로 또 부동산에서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또 안 하려고 하다 보면 아유 그냥 뭐 이거 아니면은 저 계약 못 합니다.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가서 할 수 없이 뭐 계약을. 근데 이게 지금 많은 재산이 들어가고 앞으로 들어갈 노력이 꽤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초기 시작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건 원상복귀 부분에 대해서 뭐 건물주하고 무난하게 관계가 나쁘지 않고 또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서로 분쟁이 생겨갖고 이제 명도소송이 들어오고 계약 해지가 되는 요구사항이 되면은 원상복구조항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원상복구의 기준이라든가 규모까지 정확히 명시를 하고 서류상에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좋고 미임차인 입장은 처음에 왔을 때 그 상가의 어떤 상태, 컨디션이나 그런 거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건물주들은 서로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는 보증금을 안 주면서 원상복구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부족하다 그러고 차일피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도 명시를 정확히 해놓고 차후 미래를 대비해 갖고 안전하게 해놓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부로 이제 그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일단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이 정도 한번 알아보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럼 계약서를 쓸 때 그 가장 좀 주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좀 상세히 또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